SNS에서는 너무도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서 친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약속을 정하고 시간을 써야 하고 그 시간만큼은 상대방에게 집중해야 하죠. 몇 글자 쓰고 클릭 한 번 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쉽게 쌓은 모래성은 쉽게 무너지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오래가기 위해서는 단단히 쌓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있는 이 시간, 지금 오랜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 사람에게 직접 만나자는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10월 6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SNS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SNS 친구와 지인을 좀 구별하는 편이에요. 네. SNS만의 친구, SNS도 같이 하는 친구. 그러니까 이제 SNS 친구와 지인을 구별한다. SNS에만 맺은 친구에게는 뭐 네. 너무 과한 부탁이나 그렇죠. 이런 걸 할 수도 없고 또 너무 내 속 얘기를 모조리 다 그렇죠.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네. 그냥 SNS 친구는 친구라고 보기엔 좀 그렇다. 그러나 이제 나하고 연락하고 지내는 지인은 또 다른 또 면에서 좀 네.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SNS에 나름대로 그래도 순기능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저는 평소에 제 지인들한테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그 전화가 있었던 시절에는 네. 그냥 오는 전화만 오면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네, 지금도 그런데 이 SNS 덕분에 평소에 그 전략을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꾸준하게 편하게 연락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사이 관계가 한번 맺어지면 꽤 오래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SNS로만 맺어진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또 연락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고 하여튼 SNS를 대부분 자기 용도에 맞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정답은 없다는 거죠. 저도 이 행복병이라 그러죠. 너무 행복한 사진만 올리고 기분 좋은 것만 올리고 이런 분들을 이해해요. 그분들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근데 또 행복한 것만 올리지 않고 우울한 것만 올리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이해해요. 네.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SNS는 어떻게 쓰든 상관없는데 왜냐면 이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게 내가 보기 싫으면 팔로우를 취소하거나 그 글을 안 보거나 네. 아니면은 이 친구 끊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자유죠. 그러니까. 친구 끊기를 할 수 있는 자유.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SNS를 쓰면서 또 지인과는 좀 더 돈독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연락 체계를 좀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고 있죠, 오키 씨는? 네. 뭐 SNS로까지 사용하는 것까지 스트레스를 받기에는 좀 너무 우리 사회가 스트레스 받을 것도 많은데 그래요? SNS에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써야 되나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제가 하기 싫다고 했습니까? 그렇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화를 내고 그러십니다. 아니요. 네, 알았습니다. 저의 생각을 얘기한 거죠. 네, 생각을 얘기할 때 너무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따박따박 말했나요? 네, 화가 난 듯한 그런 목소리는 자제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코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코너, 저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요리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들도 요리왕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드리는 신비한 IT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정보 톡톡 시간도 마련되어 있죠. 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www.facebook.com/kbic/ktb로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시각장애인들이 요리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시각장애인 주부가 알려주는 생활 속 요리를 배워보는 코너 우리들도 요리왕 시간입니다. 네, 달콤한 목소리의 주인공 선명지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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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인가요? 네. 지금 일부러 좀 달콤하게 내고 싶으셨던 거죠? 더 예쁘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사실 이게 달콤한 목소리가 말이죠. 네. 은근히 달달해서 설레이는 달콤함이 있고요. 또 이제 제가 단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정말 달아서 황홀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의 달콤함이 있습니다. 와. 그게 이제 여자와 남자죠. 은근히 달콤한 것은 여성의 목소리고요. 네. 굉장히 내 마음을 흔들게 할 수 있는 달콤함은 성시경 같은 목소리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가 이제 완전한 단맛. 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자로는 유인나 씨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유인나 씨 좋죠. 네. 장나라 씨 전성기 때. 정성기 때? 지금은 아닌가요? 지금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목소리 얘기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죠. 네. 저는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요. 네. 자, 오늘은 무슨 요리 만들어 볼까요? 오늘은 이제 또 계절에 나오는 제철 음식을 이용해서 재료를 이용해서 고구마 마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탕이요? 네. 이야, 정말 달콤하고 바삭해서 말이죠. 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멘트를 짜지 않았습니까? 달콤한 목소리도 누구나 좋아하고 달콤한 음식도 누구나 그렇습니다. 좋아하고. 고구마 맞아요. 라떼 이런 거 좋아하세요? 네, 전 좋아합니다. 명지 씨는요? 저는 안 좋아해요. 고구마 케이크는요? 그냥 고구마 좋아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는 고구마 라떼나 고구마 케이크는 별로 안 좋아하고 마탕은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저도요. 바삭바삭하게 이렇게. 맞아요. 뭔가 달콤하고 말이죠. 근데 이제 해놓은 것만 먹었지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홍옥희 씨가 질문을 해보세요. 네, 질문이요? 여기 질문 나와 있잖아요. 마탕을 선택한 이유는 고구마가 제철이라서 오, 똑똑하네요. 역시 제가 시험을 해봤는데 잘 통과하는군요. 네. 제가 작년 겨울에 이것만 해먹었거든요. 진짜요? 너무 많이 해먹었어요. 네. 역시 홍옥희 씨는 스마트한 진행자군요. 네. 똑똑합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그 요리 마탕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료가 이제 필요할 텐데 말이죠. 네. 고구마 어떻게 고릅니까? 고구마 그냥 이제 마트에서 네. 보통 요즘에는 또 이렇게 깨끗한 거든 아니든 이렇게 봉지에 잘 포장을 해놓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이제 박스에 돼 있는 것만 봤었는데 포장도 되게 잘 해놓고 그 중에 이제 조금 더 색깔이 좋고 좀 너무 파인 게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좀 요철이 너무 심하다거나 그런 거 좀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좀 보기에도 뭔가 좀 더 이렇게 깎아내고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고구마가 있어요. 만져보면 좀 굴곡이 있어도 완만하지가 않고 고르지가 않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좀 피해서 골라주시면 좋고 좀 이렇게 색깔 같은 것도 봐달라고 하시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구마는 혹시 아는 지인분한테 혹시 농사 지은 걸 사실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왜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믿을 수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농민 직거래를 많이 하죠. 네, 그분들한테도 더 도움이 되고, 중간에서 생기는 이제 마진을 많이 아껴서 서로 이렇게 소비자도 그렇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이 이득을 보니까 저는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자, 마탕을 할 때는 뭐 할 말 더 있어요? 아니에요. 마탕을 할 때는 어떤 고구마를 써야 됩니까? 밤고구마도 있고 호박고구마도 있고 물고구마도 있는데. 네, 밤고구마가 맛있어요. 역시. 그런데 호박고구마가 많으면 호박고구마로 하셔도 돼요. 안 되진 않아요. 요새는 대세가 호박고구마더라고요. 그런데 물고구마는 안 되는 거죠. 좀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형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고구마가 무를수록 이렇게 좀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아니면 뭐를 더 입혀야 한다든지. 그렇지. 튀김옷을 더 입히고. 정말 이제 탄탄한 고구마는 전고구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해도 잘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입혀도. 네.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안 입히겠다 이거군요. 둘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오, 네. 옷을 입힌 맛한과 옷을 입히지 않은 네네네. 좀 야한가?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또 크기도 좀 웬만큼 커야 하기가 편하겠죠. 썰기가, 조각내기가. 그렇긴 한데요. 네. 뭐 그냥 가지고 계신 거 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뭐 고구마의 단맛도 있지만 어차피 단맛을 낸 소스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갖고 계시는 고구마 쓰시면 되고 단지 이제 자색 고구마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샐러드용 고구마 있죠. 네, 그런 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고구마 마탕도 참 맛있는데 저는 옛날에 이렇게 먹어보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고구마 깎아서 생으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먹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밤 고구마는 목이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구마를 깎아가지고 먹어야 돼요. 또 고구마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호박고구마 한번 깎아서 먹었더니 너무 좀 텁텁한 맛이 나가지고 맞아요. 삶아야 됩니다, 그거는. 고구마를 되게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네. 이렇게 저렇게. 제가 좀 고구마 닮지 않았습니까? 네. 좀 이렇게 통통한 고구마. 네, 좀 못생긴 고구마 닮지 않았습니까? 전 오늘 예쁜 고구마.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리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제일 먼저 고구마를 씻어주셔야 돼요. 깨끗이 씻어주시는데요. 고구마는 특히 이제 흙이 많이 묻어있을 수 있어요. 또 직접 농사 지은 거 받으신 분들은 또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흙이 없도록 저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수세미나 야채를 이렇게 전용으로 닦는 솔 같은 게 있으시면 깨끗하게 이제 흐르는 물에 닦아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좀 여기 이 과정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감자 필러로 껍질을 벗겨주세요. 근데 요즘에는 또 좀 보기와는 달리 약간 좀 웰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껍질도 드시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튀겼을 때 그 모양을 잡아주기도 해요. 바삭해지기도 하고. 근데 저는 찐 고구마 같은 경우도 껍질을 물론 구운 고구마는 약간 껍질이 타기 때문에 벗겨야 되는 게 맞지만 찐 고구마도 벗겨 먹는 분들이 계셔서 전 그냥 먹거든요. 저도 그냥 먹으니까 되게 미개한 사람 취급을 해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그냥 먹는 게 굉장히 건강한 식습관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사과 껍질이나 고구마, 감자 다 먹으라고 가르쳐줬어요. 혹시 벗겨 먹는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 이렇게 두 분이 껍질째 먹는다고 하니까 껍질 벗겨 먹는 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식감이 좀 아무래도 맞아, 식감이 거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특히 아이들은 그럼요. 이렇게 먹길 원하죠. 우리가 배껍질을 벗겨 먹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뭐 취향껏. 아무튼 그 다음에요. 네, 그래서 이제 벗겨주시고요. 고구마를 이제 한입 크기로 써는 거예요. 깍둑 썰기를 합니다. 깍두기 모양으로 정사각형처럼 써는데요. 고구마 써는 거는 마탕용으로는 못생기게 썰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못생긴 마탕이 맛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너무 동글동글한 것보다 각이 지는 게 그 각 부분이 더 바삭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겉은 바삭하고 안에는 부드러워지니까 마치 그 못난이 각진 고구마가 더 맛있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모양에 구애받지 마시고 적당히 깍둑 썰기 해주시면 한입 크기로 마탕 먹어본 크기로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홍옥희 씨의 요리를 도전을 언제 할지 지금 기대를 하거든요. 그리고요? 그래서 깍둑 썰기한 고구마를 10분 동안 물에 담가두세요. 10분 전후로. 왜냐하면 고구마 안에 있는 전분을 빼주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이제 그쵸. 고구마 튀기면서 좀 서로 좀 이렇게 소스도 잘 안 입혀지고 하기 때문에 전분을 뺐다가 또 전분을 입혀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구마 전분은 빼줍니다. 10분 동안 물에 담가둬서요?
네. 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빼주세요. 태반에 받쳐서 빼는데 태반에 받쳐서 빼면 너무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바로 드실 거면 키친타올로 물기를 깨끗하게 제거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포인트는 깨끗하게거든요. 물기를. 왜냐하면 기름에 튀길 거기 때문에 기름에 아예 퐁당 담궈서 튀기고 기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혹시나 고구마에 물기가 많으면 많이 튀어요. 위험하죠. 네, 위험해집니다. 물과 기름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기를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기를 깨끗하게 제거한 고구마를 옆에 준비해 주시고요. 기름을 프라이팬 같이 얇은 이제 그런 그릇은 안 되고요. 오목한 냄비나 웍 같은 데다 이제 해주셔야 되거든요. 튀김을 할 수 있는 식기. 조리기구. 냄비나 좀 깊은 냄비나 약간 볶음용 웍에다가 해주시는데 기름을 3분의 1이나 반 정도 차게끔 꽤 넉넉한 거죠. 기름 꽤 많이 들어가요. 그러게요. 좋은 기름은 안 되겠네요. 카놀레유나 뭐. 올리브유나. 식용유 이용해 주시면 돼요. 올리브유는 올리브유는 드레싱으로 많이 쓰니까 나중에 기름 설명도 한번 해야겠네요. 기름에 대해서는 일단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냥 튀김용 기름 이렇게 튀김용 식용유 이런 거 써주시면 돼요. 올리브유도 제가 어디서 해외 건가? 외국 거를 본 기억으로는 튀김용 올리브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치킨도 올리브로 튀긴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끓는 점이 높아야 되는 그런 이제 튀김용 기름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냥 없으면 그냥 식용유에다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포인트는 절대 물기가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것과 넉넉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넉넉한 기름을 먼저 이렇게 붓고 기름을 먼저 예열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뿌려주시는 거예요. 예열을 할 때 몇 도까지 올라가나 이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확인하는데요. 그 방법을요. 손으로 만들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요리 무식자라도 그렇진 않을 거예요. 초능력자가 600만 불의 사나이나 뭐 이런 분들은 손으로 만져도 되지만 저희는 이제 바로 화상을 입기 때문에 특히나 기름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 온도계를 쓰시는 방법보다 더 빠른 방법이 뭐냐면 나무 젓가락을 이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무 젓가락을 넣었을 때 기포가 생기는 소리가 나면 기름이 다 예열된 거예요. 그 소리가 확실하게 들리나요? 보글보글 잘 소리가 들으시면. 보글보글. 근데 물 끓일 때처럼 그렇게 팍 나는 건 아니거든요. 잘 들어야 된다 이거죠. 나무 젓가락처럼 가느다란 게 들어가니까 좀 자세히 들어보시고 좀 느낌도 있어요. 좀 이렇게 기포가 생기는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요동치는. 그냥 잔잔하게 끓는 게 왜 끓는 물에 숟가락 담가봐도 약간 뽀글뽀글 하는 게 소리보다도 손에서도 느껴지잖아요. 진동을 느껴봐야 된다 이거죠. 그거보다 더 둔탁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신기하네요. 마치 이제 물고기가 낚싯줄에서 막 움직이는 듯한 그런 비슷한 그런 겁니다. 자체는 모르겠는데 제가 낚시를 해봤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통통통 이렇게 튀는 느낌. 하여튼 해보시면 그 요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해봐야지 요리가 또 좋잖아요. 맞아요. 하여튼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 방법입니다. 나무 젓가락을 찔러봐서 기포가 생기면 예열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보통 튀김 온도는 한 160도 이상에서 튀겨지거든요. 거의 그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포가 생기는 단계면. 그때 이제 고구마를 투하해 줍니다. 기름을 끓일 때는 예열할 때나 고구마를 튀길 때까지 중불로 해주시면 돼요. 센 불로 하지 않습니다. 중불로 해주시는데요. 한 5분에서 고구마 양이 많으면 10분 정도. 그 튀기기 전에 말이죠. 뭐 소스를 묻힌다거나 옷을 입힌다던가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요? 소스는 아니고요. 일단 그냥 튀기는 건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옷을 입히는 건요. 이거 튀긴 다음에 해도 괜찮아요. 그렇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튀겼어요, 그럼. 일단 고구마를 튀겼습니다. 옷을 입힐 때는 저 같은 경우는 2번을 튀겨요. 한 번 더요?
일단 이렇게 한번 튀겨내고 네. 그 따뜻한 상태에서 건져서 기름기를 뺀 다음에 네. 네, 전분 가루를 입힙니다. 네. 네, 볼에다 넣고 입히고요. 따뜻할 때 입혀야 또 잘 붙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튀겨요. 오. 네. 근데 확실히 고구마 와탕은요 2번 튀기면 더 맛있어요. 오. 네. 네. 더 바삭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바쁘면 아까처럼 한번 하고 바로 소스에 이제 버무리시면 되고요. 네. 네. 소스에 볶아주는 것처럼 하면 되고 네. 여유가 되시면 이렇게 한번 튀겨내서 전분가루 입히고 또 한번 튀겨낸 다음에 네. 소스에 볶아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소스를 만들어봐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소스는 보통 그냥 물, 설탕 혹은 올리고당, 물엿 등을 이용하는데요. 네. 네. 그 비율은 적정한 이제 자기 비율을 찾으면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종이컵 기준이나 그냥 계량컵으로 물 1컵을 넣어요. 네. 네. 그래서 먼저 물을 끓이고 설탕을 한 5스푼 정도 넣어요. 네. 네. 그리고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넣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음식에 윤기를 더해주는 거거든요. 아. 네. 마탕에 윤기가 나고 이게 반짝반짝.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맛있어 보여요. 특히 물엿이 들어가면. 그래서 올리고당 한 큰술, 물엿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살짝 국간장을 넣어요. 오. 네. 왜냐면 튀김에도 많이 간을 안 했으니까 튀김 못해도 간을 안 했고. 보통은 이렇게 그냥 해요. 그냥 간만. 그냥 그렇게 하는군요. 어차피 네, 고구마가 다니까 보통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살짝 국간장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 네. 국간장이 많이 짜지도 않고요. 네. 네. 살짝 짠맛은 오히려 단맛을 더 그렇죠. 강화하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살짝의 국간장을 넣습니다. 오게 씨 잘하는군요. 네, 그거는 좀 저도 배웠어요. 네. 그 간장 네. 넣는 거 어디서 그럼 배우신 거예요, 그럼요? 그냥 하다 보니 그게 맛있더라고요. 한번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옥시는 한 번 시작하면 이제 계속 한다니까 요리. 네. 마음에 들어서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서, 해보고. 네. 네. 그게 이제 소스 재료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렇게 그 얇은 팬에다 소스팬에다가 붓고 네. 중약불로 하는데 설탕을 젓지 않습니다. 네. 액체가 많으니까 팬을 살살 흔들어서 이제 가열을 해주는 거예요. 네. 설탕 저으면 생각보다 많이 들러붙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숟가락 같은 데서 들러붙으니까 액체가 많으니까 잘 이렇게 팬을 흔들어가면서 잘 잘 기울여 보고 이렇게 하면서 잘 해주시면 다 녹아요. 네. 중약불에서 천천히 녹으면 그 사이에 이제 고구마 튀긴 거 기름 다 빼주시고요. 네. 튀김 선반이나 뭐 채반에 받쳐서 혹은 키친타올에 올려놓고 기름 다 빼주신 다음에요. 네. 소스에 중약불 소스 올라가져 있는 상태로 거기다 고구마 붓는 거예요. 네, 튀긴 고구마를. 네. 이야. 튀긴 고구마를 부어서 이렇게 뒤적뒤적 해주는 거죠. 소스가 골고루 묻도록 볶음수저로. 볶음수저가 2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양이 많으면. 그렇죠. 네. 팔 아프니까 하나로 하면. 네, 맞아요. 고구마 양이 많으면 의외로 부피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뒤적뒤적 해주는 거죠. 밑에서 위로도 잘 섞어주고 위에서 아래로 또 아래에서 위로도 잘 섞어서 소스가 양이 너무 많이 하면 또 너무 달고 너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적당량 해서 겉에만 살짝 묻게끔 하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네. 고구마 자체도 다니까 또 기름기가 많이 있거든요. 네, 한번 튀겨내니까 여기서 또 방법은 조금 바삭하게 하고 싶다면 제가 처음에 물을 넣었잖아요. 이 물 대신 기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더 바삭해지나 군요. 네네. 네. 그러면 2번, 3번 튀기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소스도 묻으면서 더 바삭하게 이렇게 묻어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난 거예요. 네. 끝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다 골고루 어느 정도 이렇게 소스가 잘 묻어졌다. 그러면 이제 접시에 덜잖아요. 덜어서 검정 깨나 저희 가지고 계신 통깨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식은 다음에 뿌리면은 잘 안 붙거든요, 깨가. 그러니까 뜨거울 때 얼른 깨를 뿌리고 버무려주시면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고구마 와탕 완성입니다. 네, 완성. 네. 자, 이 요리를 할 때 굉장히 그 기름도 그렇지만 주의해야 될 점도 많지만 굉장히 즐거울 것 같아요. 소리가 화려할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좀 이렇게 누구나 거의 맛있게 먹잖아요. 네. 그래서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고구마마탕. 명지 씨는 이거 소스 남으면은 뭐 다른 거에 다시 또 쓰시나요? 아니요. 저도 이 요리만큼은 이제 소스를 남게끔 만들지 않아요. 네. 그래, 너무 달아. 네, 달아서.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요. 네. 고구마 마탕은 냉장 보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이제 딱딱해지고 맛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또 튀김 음식은 실온에서 오래 보관이 가능한 게 아시죠? 네네. 왜냐면은 그래서 도시락 음식도 튀김 음식이 많잖아요. 네네. 실온에서 상하지 않도록.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남았어도 네, 실온에 두시고 키친타올이나 뭐 이렇게 통에 넣어놓고 그냥 덮어두셔서 네, 그때 바로 드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요즘 계절은 실온에 놔도 상할 온도가 아니죠. 그렇죠. 네. 저 근데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그 기름은 어떻게 처리해요? 그 잔뜩 쓴 기름? 버려야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그 기름 한 번 더 써요. 네. 저희 이게 집에서 쓰는 깨끗한 기름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튀겨낸 기름이 깨끗하면 네, 한두 번은 더 써도 돼요. 다음에 마탕 또 보통 한 번 하면은 애들 같은 경우는 또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더 쓰고 네, 그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누를 만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구나. 그래요. 네. 고구마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리, 뭐 만처 샐러드도 있고, 뭐 고구마 찐 것도 있고, 구이도 있고, 뭐 어떤 걸 자주 만들어요? 저는 군고구마가 제일 좋아요. 구워서 그냥 전자레인지로 이렇게 신문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오븐에 그냥 오븐이 있거든요. 오븐이 있군요. 네. 오븐에 구우면 이렇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텐 냄비에도 이렇게 구워도 이렇게 좀 약간 껍질을 살짝 살 정도로 구우면 네, 저는 구운 게 당도도 더 높은 것 같고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뭔가 네. 냄새도 불에 맞아요. 구우면 참 고소하게 나잖아요. 자, 다음 주는 어떤 요리가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이제 계획한 건 없는데 갑자기 생각난 건 짜장면이 어떨까? 짜장면을 집에서 만들어요? 와. 네, 생각보다 쉬워요. 해보니까. 명지 씨 이거 유행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쉬워요. 그 코너 제목을 이제 바꿉시다. 요리 생각보다 쉬워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달콤하고 건강한 간식 고구마 마탕을 오늘은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좀 쉽게 도전해보시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 드네요. 네, 명지 씨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도 요리왕이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요리가 있거나 요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화요일 내 손을 잡아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전하는 신비한 IT 세상 코너입니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사물 인터넷과 시각장애인 접근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완연한 가을 날씨인데 이제 가을이 되면 좀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은행 냄새잖아요. 은행 냄새. 네. 은행 냄새는 요새 잘 안 나나요? 전 못 맡아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저희 동네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이고. 네. 한데, 뭐라고 할까, 약간, 어떻게 맡으면 좀 치즈 냄새 같기도 하고. 네. 그러게, 맞아요. 그런 느낌도 납니다. 화장실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청국장이나 치즈와 같은, 어차피 은행도 먹는 거고, 사실 구우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렇죠. 최고의 간식이고, 최고의 안주라고 볼 수 있으니까. 최고의 술안주죠. 네. 그리고 소금 탁 해가지고, 껍질째 껍데기째 구워가지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한번, 앞에 들으니까, 요리 정말 쉬워요로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은행 술안주 만들기. 그래. 은행 술안주나 저녁에 한번 방송을 더 해볼까 그런 생각을 좋습니다.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이제 사물 인터넷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뭔지 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쓰는 기존 뭐 제품들의 인터넷이 된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네. 그 스크린도 사용하는 저희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신문을 읽다 보면 이아트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아트가 뭐지? 이아트가 뭐지?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줄 단위로 읽다 보니까 IoT를 갖다가 이제 이아트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띵스의 이제 약자입니다. IoT. IoT군요. 그래서 모든 물건들이 주로 이제 전자제품이 되겠죠. 전자제품들이 인터넷을 통해 서로 연결된다입니다. 사람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고 서로 물건끼리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에어컨과 보일러, 그다음에 뭐 에어컨과 정수기, 에어컨과 냉장고 서로 이제 기계끼리 얘기하는 거죠. 그 컴퓨터를 그러니까 그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따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동차와 자동차끼리, 자동차와 도로, 자동차와 신호등,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눠서 네네. 어떤 새로운 정보를 창출한다. 이런 것이 이제 사물 인터넷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사물 단독으로 인터넷이 연결되는 것보다는 사물과 사물 사이의 네트워킹이 형성되는 걸 IoT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제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람이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또 IoT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이 서로 마치 그 인조인간처럼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어떤 상황에 대응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을 이제 IoT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각광을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사물 인터넷, IoT가 그렇죠. 이렇게 각광을 받는 요인은 뭘까요? 일단은 뭐 그 관련된 산업 분야가 굉장히 유망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고 네. 지금 그 창조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 중에 하나를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뽑기도 하고 그쪽 관련된 많은 연구와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주목도가 올라가는 것 같고요. 네. 2020년까지 약 50억 개의 사물이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될 거다 이런 얘기를 그 추정이 나올 정도로 50억이면 거의 사람 수하고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냥 인터넷 망이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사물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나누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추구하는 기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주목도가 높고 또 각광되는 연구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 사물 인터넷이 이제 기본 개념하고 왜 각광을 받고 있나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물 인터넷이 실현이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는 이제 상상력이 굉장히 또 풍부하니까 뭐 2000 몇 년이 되면 뭐 저희들은 그 얘기 나면 말도 안 되라는 얘기부터 먼저 했잖아요. 전화기를 어떻게 가지고 다닐 수 있냐.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사실 휴대전화는 1980년대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네. 휴대전화가 있었는데 그때 휴대전화는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 크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카폰이라고 그때 이제 카폰이 이제 자동차에 많이 설치돼서 부의 상징처럼 쓰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러던 것이 10년 만에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가 되고 이제는 뭐 지갑 안에 들어가는 스마트폰도 있으니까요. 네. 굉장히 작은. 사물 인터넷 역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좋은 예가 이런 것입니다. 집에 온도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왜 가스레인지를 깜빡하고 안 끄고 나가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화재 위험이 확실히 높아지고 또 그것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죠. 네네. 그래서 청취자분들 중에도 내가 가스를 잠궜나 이래가지고 집에 다시 돌아갔던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온도계와 실내 온도계와 가스레인지가 서로 사물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면 일정한 온도가 이상 올라가게 되면 가스레인지를 자동으로 온도계가 꺼주는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솔루션들이 이미 이제 그 스마트 홈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도입되어 있고요. 또 집주인이 그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시간, 보통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되겠죠.를 그 대문이 도어락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문이 열리는 시간. 네네. 그러면 일정한 패턴을 알게 되면 돌아오기 예를 들어서 30분 전쯤에 겨울에는 실내 보일러를,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주는 거죠. 그러면 쾌적한 환경에서 집에 들어와도 따뜻하게 또는 시원하게 바로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미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구현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냉난방비도 또 절약할 수 있고 또 네. 각종 이 재난에도 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이 될 수 있겠다. IoT가 그런 그렇죠. 생각이 왜냐하면 드네요. 집안에 사람이 보일러도 깜빡하고 안 잠그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전기불은 마찬가지이고, 근데 사람이 움직이는 거를 센서가 인식해서 사람이 없는데 계속 보일러가 또는 그 대문이 닫혔음에도 누군가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일러가 계속 작동한다면 그거를 이제 정지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네, 그렇군요. 참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세상이 눈앞에 온 것 같은데, 네. 이런 영화 보면 말이죠. 이 해커에 의해서 이 사물 인터넷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로봇을 잘 만들어놨는데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러 쳐들어온다던가. 그런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미 우리나라도 공공 서비스 분야에는 대부분 무인 자동 시스템들이 많이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도 전철에서 스크린도어 때문에 수리를 하러 들어가셨던 분이 큰 참변을 당하신 안타까운 일이 있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도 모두 센서와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통제 시스템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자동차 전철의 운행 속도를 조절한다든가 안전 알람을 울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조종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해서 정보통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보안은 굉장히 생활화돼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보안이 확실해야 또 이런 무인 자동 시스템을 또 정확히 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접근성 문제가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네네. 가전 접근성이 잘 안 좋아서 가전제품 내 맘대로 쓰지 못하고, 도어락이 또 터치 패드다 보니까 내 맘대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런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해결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최근에 전자산업진흥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 그리고 표준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가 이제 2단계, 그러니까 3년, 이미 1단계 사업은 이제 3년 동안 진행이 됐고, 그동안 이제 쌓은 노하우나 이런 걸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2단계 사업이 올해 시작이 됐는데요. 이런 접근성 관련된 노력, 지금까지는 사실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본격 정보통신 기기의 접근성에 우리가 집중을 했다면은,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사실 가전의 접근성에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이제 드디어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 가전 접근성도 이 컴퓨터나 모바일 접근성만
만큼이라도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현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 가전 접근성 연구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2단계 사업에서 하려고 하는 연구 중에 제가 생각할 땐 접근성, 특히 시각장애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터페이스 접근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조작을 하기도 어려울 수 있지만 네. 표시된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메뉴를 몇 번 눌렀는데 이게 밥솥 같은 경우에 어떤 밥 메뉴다 이런 거를 화면에만 표시해 주니까 시각장애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저도 사실은 그 압력밥솥을 이용해서 밥을 했는데 밥이 너무 오랫동안 취소가 끝나지 않아서 확인해 보니까 찜닭 모드로 해놓고 밥을 해가지고 밥도 아닌 찜닭도 아닌 뭐 그런 무언가가 돼서 굉장히 낭패를 본 적도 있는데 이게 그래서 특정 제품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시각장애인들은. 음성으로 출력되는 제품. 네네네. 그런데 그것도 요즘은 또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다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그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가전 제품이 표시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줄 거냐, 접근성 있게 하는 연구가 최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점점 스마트 홈으로 가는 추세예요. 뭐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일러들도 제어하는 건 이제 기본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스마트 홈이 구현되면 활동 지원인에게 의존하는 비중도 좀 많이 줄 텐데 이 시각장애인의 생활, 그렇죠. 네, 시각장애인의 생활에 어떤 좀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그 시각장애인들이 현재까지도 활동 지원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이제 의존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뭐 불을 켠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위험하다고 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물 인터넷이 시각장애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스불 같은 경우도 약하게 켜져 있으면 사실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가서 만져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또 전기 같은 경우는 항상 저도 소등을 안 하고 집에 나와서 하루 종일 불이 켜 있는 경우는 뭐 다반사인데요. 이런 경우들 또 보일러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 냉난방 장치들을 조정하는 것 역시 시각장애는 굉장히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결코 쉽지 않고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해결이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지팡이 보행을 하고 안내견 보행을 하게 되는데 또 스마트폰에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사물 인터넷으로 서비스가 된다면 위치 기반 정보하고 잘 결합이 된다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을 하고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비한 IT 세상은 사물 인터넷과 시각장애인 접근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IT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소식, 다양한 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였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아니면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보 톡톡 시간입니다. 네, 화요일 정보 톡톡에서는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내 손을 잡아요로 문의해 주세요. 그러면 건강 정보 톡톡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건강 정보가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난 주말 동안 정말 비가 오고 나서 기온이 확 내려갔잖아요. 추워요. 네, 그래서 이때 꼭 필요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독감에 관련된 정보예요. 네, 독감. 우리나라는 매년 12월이죠. 12월부터 다음에 5월까지 독감 유행 기간이잖아요. 네. 지난 3월 독감에 관한 정보를 저희가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독감은 정말 괴로워요. 그러니까 예방을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얘기야. 너무 괴롭고 고열에, 기침에, 콧물에, 감기에, 아니 감기는 아닌가?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예방 주사를 맞는 거예요. 주사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옥시 씨가 싫어하는군요. 저는 뭐 그냥 맞을 수 있어요. 네. 주사 정도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한번 그냥 살짝 따끔하고 말는 게 나중에 독감으로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이 예방 주사가요, 면역력이 생기는데 2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요.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되도록 빨리 미리 접종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12월부터 5월까지니까 11월에는 맞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 시기, 바로 이 시기입니다. 네. 뭐 젊은 사람들이야 뭐 건강하면 독감이 위험한 건 아니지만 네.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어린이에게는 독감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이분들에게 특히 예방 접종이 필수인데요. 그래서 10월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보건소와 15,300여 곳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르신들은 이 정보, 이 부분을 좀 잘 챙기셔가지고 말이죠. 네. 예방주사, 예방접종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예방주사를 맞았으면 올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요. 독감은요, 그 매년 유행하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요. 네네. 매해 새롭게 접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새롭게. 그럼 독감을 예방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네, 이거는 정말 쉬운 기초적인 방법이에요. 바로 손을 자주 씻고 네. 양치질과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이 손을 깨끗이 씻는 것에 대한 중요성 네. 깨닫게 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독감과 감기의 차이를 좀 알려주십시오. 네, 독감이요, 감기보다 증상이 더 갑작스럽고 심하게 나타납니다. 고열과 기침, 그리고 목이 아픈 증상과 두통이 있고요. 근육이 쑤신다면 독감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살 감기의 고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네.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얼른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네, 그냥 참고 있는 것보단 병원에서 진단받고 처방받고 약을 먹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이 독감은요,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을 통해서 쉽게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증상이 있을 때는요,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하고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매너겠죠. 예의, 매너, 에티켓, 이거 지켜야 됩니다. 독감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독감으로 맞는 분들이 고생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해드릴게요. 예방주사 미리 챙기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하기. 이 두 가지면 독감 잘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음식을 잘 드셔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래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해주는 것. 네. 이게 기본적인 생활 습관. 요거 생활 습관을 잘 챙겨도 독감의 예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 건강은 본인이 챙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건강정보 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독감 유행하기 전에 대비하시고 건강한 계절 보내세요. 그래요. 자, 오늘 방송 어땠습니까, 혹시? 오늘은 정말 명지 씨와 함께 이 요리왕 코너를 하면 할수록 명지 씨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쉬워요. 그리고 못하는 게 없으세요. 옥시 씨도 한번 해봐요. 명지 씨처럼 이렇게 많은 요리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경지에 오를 수가 있겠죠.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네. 이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IT 세상과 관련 있는 얘기예요. 어. 노부부가 있었는데 너무 고생만 하다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네. 남산을 가게 됐어요. 네. 남산을 가게 됐는데 갑자기 부인이 남산을 딱 가려고 길을 나서자마자 딱 버스를 탔는데 여보,
가스를 안 잠그고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돌아왔습니다. 또 다시 이제 부산을 가게 됐어요. 네. 국내에서 제일 먼 곳이죠, 거의. 네. 제주도 빼놓고. 네. 부산 여행을 딱 가려고 기차에 올랐는데 딱 이제 부인이 딱 그러는 겁니다. 여보, 보일러를 안 끄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요? 그러다가 이게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들이 해외여행을 보내주게 됐습니다. 노부부가 이제 비행기에 타요. 비행기에 탔는데 갑자기 또 부인이 그러는 겁니다. 여보, 그만하세요. 다리미 코드를 뽑아 꽂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 내가 가스도 잠그고 보일러도 끄고 다리미도 빼고 나왔어. 근데 이제 생활이 바뀌면 네. 이게 스마트홈이 되면 내가 지금 끓이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거 뭐 광고인가요? 아니, 뭐 한편의 광고를 보는 듯한. 특정 제품은 아니고 스마트홈이 되면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떠도는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인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야기 아주 써먹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때. 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얘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10월 6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